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물론 전 출산과 육아를 해야 했을 땐 집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생활 내내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새벽 알바, 저녁 알바, 주말 알바를 해가며 공부를 했다고 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냥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고도 했지만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어렵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에 어떻게든 벌어가며 대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취업을 위해 인턴십이며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했지만 사실 학비를 벌어야 하다 보니 그럴 상황도 여의치 않더랍니다. 친구들은 방학 때 해외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교환학생도 신청해서 다녀오며 뭐라도 스펙 한 줄을 쓸 거리를 만드는데 남편은 그럴 게 없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4학년 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아니면 안 되었다고 해요. 물론 이것저것 이력서도 넣었지만 서류 전형도 통과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도 공부 하나는 자신이 있었던 남편은 1년을 죽도록 파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였지요. 9급 공무원 그거 월급 얼마나 한다고 대학 나와서 그 시험을 봤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남편의 처음 목표도 9급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될 거라던 희망도 점점 사라지는 마당에 당장의 직업을 찾아야 했기에 월급은 적을지언정 정년이 보장되고 안전한 공무원을 선택한 것이지요. 남편은 워낙 FM이기도 하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안정적인 직장이 생겨 만족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으로 3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능력에 맞춰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빌라 전세였지만 우리에겐 딱이었어요. 그래서 불평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자식들에게 기대려는 분들도 아니시고 당신들 노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에 저희에게 부담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분명 남편과 결혼 전 양가 부모님의 부양과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의 말로는 전혀 신경 쓸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생 때부터 스스로 알바를 하며 벌어서 살았고 한 달에 자신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부모님께 드리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았다고요. 진작에 부모님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생활비를 들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버는 족족 쓰는 타입이었고 그래서 한 번도 부모님께 어떤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당신들은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고 친구분들과 등산을 간다고 하면 최고급으로 장비부터 맞추시곤 했기에 정작 손에 쥐고 있는 돈이라고는 없었고 그렇다 보니 자식들 운동화 사줄 형편도 학원 보내줄 형편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된 거니 집을 나와 살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현실이더랍니다. 보증금에 월세에 기타 등등 도저히 학생으로서 오롯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며 스스로를 누르고 누르며 본가에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대신 자신이 먹는 쌀 한 톨 값까지 모두 계산해서 어머니께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시기도 했고 결혼할 때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시기에 철저히 계산해 드렸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계절마다 여행에 옷 사입고 즐기느라 모아둔 돈 하나 없으시니 노후에도 알아서 사시는 조건으로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누가 너더러 모셔달라고 했냐고 당신들께서 돈 벌고 능력 있으니 자식들 눈치 보고 살지 않을 거라고 자식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당신만을 위해 쓰실 거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쿨하게 그렇게 하기로 했다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러자 요즘 신혼생활 재미가 좋니? 네? 네. 그런데 너희 둘이 결혼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결혼했다는 게 무슨 의미니? 양가의 결합이기도 하고 친부모 외에 배우자의 부모도 내 부모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니? 네, 그렇기도 하죠. 그래, 우리 며느리는 똑똑하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며느리도 들어오고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 어머니께서 일을 다니시는 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지 왜 없니? 전 이해가 안 가서요. 너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니? 7개월이요. 7개월간 네가 우리한테 용돈 한번 준 적 있니? 명절에 드렸잖아요. 그건 용돈이 아니라 명절이라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잖아. 어머니, 세상에 당연한 돈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당연한 게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일 그만둘 거야. 이 나이 먹고 일하려니 너무 치사스러워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따오. 네? 얼마요? 대체 제가 왜요? 네가 며느리잖아. 난 네 시어머니고. 어머니, 퇴직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선 잘 계획해서 쓰세요. 퇴직금 그런 거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내가 거의 1년 단위로 옮기면서 퇴직금 다 타먹었어. 여기도 몇 달 더 버텨야 하는데 아우 팀장이 아주 별스러워서 더는 못 다니겠다. 어머니, 그런 건 아버님이랑 상의해 보세요. 제게 말씀해 보셔봐야 어머님 입만 아프시고 제가 바늘구멍도 안 통할 거예요. 아니 너 정말? 아니면 소비를 줄이세요. 딱히 모으는 돈은 없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지출만 줄이셔도 당분간은 우선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전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신들께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니 100만 원을 내놓으라? 이건 무슨 칼만 안 든 강도도 아니고 무슨 말을 이따위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자 어머니께서 카톡 폭탄을 날리기에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이는 내용으론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냐는 건데 분명 전 남편에게 듣기로 경제적인 지원과 의지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머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일절 반응도 대응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신도 먼저 말도 안 꺼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정을 이야기하며 빨대 꽂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요. 정말 저희가 반응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그 뒤로 잠잠하셨고 직장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시더군요. 그로부터 3년 뒤 저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첫 임신과 출산, 아기였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건 정말 많은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더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식구들을 비롯해 지인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고 아기 용품 등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선 임신을 알렸을 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뿐 아기 양말 한 짝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손녀인데 양말 한 짝, 베네저고리 한 장 선물하지 않으시더군요. 당연히 축하금도 없었고요. 기대도 하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막 서운하거나 하진 않긴 했습니다. 저희에게 일말의 선물을 해주시고 뭘 바라시면 그게 더 골치 아팠으니까요. 당신들 단풍 구경 가고 눈꽃 열차 타며 여행 가실 돈은 있고 손녀 양말 사줄 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서로 바라지 않고 해주지 않으면 되었어요. 시댁과 저희는 말이지요. 저희 딸이 돌잔치를 하고 난 지 일주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날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 전 막바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대뜸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는 당신들께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돈을 좀 내놓던지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십니다. 시부모님 당신들께선 32평 아파트에 사시면서 왜 22평 3룸 빌라에 들어오시겠다는 건지 말 그대로 오기를 부리시는 거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 압류가 잡혔다고 합니다.
2주 안에 내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되면 그냥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시겠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이걸 어째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정말 급한 게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는데 그날은 너무 놀라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퇴근하는 대로 바로 올 테니 진정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다면서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작정을 하신 듯 꼼짝을 않고 저희 집에 계시더군요. 우는 아이는 한번 안아주지도 않으시면서 당신들 배고프다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어 드시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 주무시곤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집에 오기까지 6시간이 너무나 고역이었어요. 그렇게 집에 온 남편은 시부모님께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밀렸고 대출받은 금액도 상환을 하지 못해서 압류 예정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쓰고 돌아다니시더니 집안이 골마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 나가라고? 아들,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어쩌기에? 또 압류가 된다고요? 또 안 낸 돈이 있다고요? 내가 뭘 얼마나 해결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일들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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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또 있는데? 나 대학 다닐 때도 나한테서 500만 원 받아갔던 거 기억 안 나요? 나 취업해서 돈 없는데 일 터졌다고 당장에 어떻게 될 것처럼 나 압박해서 내가 대출받아서 메꿔줬던 거 기억 안 나요? 이제 돈은 없다며.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 왜 또 뭐가 있는 건데? 왜 압류가 들어온다는 건데? 아, 대체 왜? 두 분은 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평생을 맞벌이를 했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이 없어? 두 분 입에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데 왜 맨날 이렇게 빵꾸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고 당장 뒤집어질 일이 일어나는데요? 난 몰라.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길에 나 앉든 알아서 하세요. 진짜 나랑 이 사람, 아니 최소한 손녀 볼 면목이 없지 않아요? 우리 집 꼬라지 좀 봐. 두 분은 그 좋은 아파트 넓은 데서 살면서 우리는 오래된 22평 빌라예요. 물론 여기도 감사하지. 불평 불만 없이 우리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만족해도 두 분은 자식이 이러고 사는 거 보면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너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그래요? 그래서 키워준까?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결혼할 때까지 따박따박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 이제 볼 일 없죠?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가세요. 일 크게 만들기 싫으니까 당장 가시라고요. 시부모님은 어떻게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셨지만 남편은 너무 화가 나 독이 바짝 올라 두 분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부모님의 집에 압류 따위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체납되고 그런 거 없었어요. 두 분은 저희에게 와 거짓말을 해 돈을 타간 뒤 당신들을 위해 쓰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진짜 철부지 애들도 아니고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학을 떼고 절연을 했습니다. 정말 진작에 연을 끊고 싶었던 부모님이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정말 시부모님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이럴 순 없더래요.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님과 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의 연락처를 모두 지우고 차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가끔 명절이면 본가에 가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이 외롭지는 않을까 싶지만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